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나에게 2대3 패배를 당했는데요. 2대2까지 따라갔던 데다가 경기를 주도하는 시간도 길었기 때문에 아주 아쉬운 결과였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보다 선발 라인업과 초기 전술에 대해 더욱 큰 아쉬움을 느꼈는데 우리나라의 공격 컨셉 자체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컨셉이 어땠길래 그러냐? 먼저 우리나라는 2선에 손흥민, 작은 정우영, 권창훈을 선발로 세웠죠. 이 중에서 손흥민과 권창훈이 서로 취하는 움직임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손흥민은 중앙으로 좁혀 위치하는 반면 권창훈은 이렇게 측면 아랫지역으로 내려가게 됐는데요. 먼저 우측에 권창훈이 내려온 곳을 보면 여기에는 풀백인 김문환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지역에서 꽤 많은 숫자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에 권창훈이 본래 맡아줘야 할 우측 전방 자리가 일시적으로 비워지는데 이건 필요할 때 작은 정우영이나 조규성이 대신해서 맡아줬어요. 다음으로 중앙으로 좁힌 손흥민 쪽을 보면 권창훈과 그 방향성에서 서로 차이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여기도 측면 전방이 비어지게 됐죠. 이거는 풀백인 김진수가 아주 적극적으로 올라오면서 대신 채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상대 측면 수비수 입장에선 본래 윙어인 손흥민을 전술적 마크맨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김진수한텐 종종 공간이 발생되곤 했죠. 그래서 우리가 권창훈을 내리면서 확보한 이 지역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여기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넓게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김진수한테 한 번에 볼을 보내는 그런 식의 패턴이 자주 활용될 수 있었는데요. 경기 장면에서도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김문환이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가 포메이션대로 4-2-3-1 그대로 위치하고 있는 중이죠. 김문환과 김진수의 위치도 거기서 거기인 것처럼 보이는데 직후 장면에서 보면 확연히 달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김문환은 아래로 내려갔는데 김진수는 측면 전방으로 뛰어가는 중이에요. 덕분에 손흥민이 보다 중앙으로 좁혀 위치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큰우 형한테 뭐라고 손짓을 하고 있는데 이거 김진수한테 한 번에 보내란 뜻입니다. 상대 측면 수비수인 램프티도 이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김진수한테 공간이 발생된 상태였거든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큰우 형이 볼을 잡은 상황인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손흥민이 앞에서 손짓을 하고 있죠. 김진수한테 보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오늘 우리나라가 어디에 힘을 줬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후방에서 많은 숫자를 두고 안정적으로 볼을 소유하다가 왼쪽에 전진한 김진수 쪽으로 크게 전환을 해서 여기에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실제로 김진수가 높은 위치에서 볼을 받는 빈도가 아주 높았어요. 김진수의 모습이 경기 내내 자주 비춰졌던 것도 이러한 전술적 컨셉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계에서도 이런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났습니다. 선수들 평균 위치를 보면 일단 우리나라 전방 선수들이 죄다 중앙에서 왼쪽 위주로 쏠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양쪽 풀백인 김문환과 김진수의 위치에서도 서로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전체 히트맵을 보면 권창훈이 가담한 우측면 쪽이 일단 붉게 물들었는데 정작 상대 박스 내부로 진입한 지역 자체는 좌측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식의 패턴 자체는 평가전에서도 우리나라가 자주 보였던 모습이고 이론적으로도 사실 딱히 뭐가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 전술 컨셉에서 아쉬움을 느낀 이유는 뭐냐? 여기에서 가장 측면을 맡아줄 선수들의 장점이 전술과는 약간 매칭이 되지 않았다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좌측은 아까 쭉 말씀드린 대로 김진수가 담당하게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이 지난 평가전들이나 우루과이전하고 달랐어요. 오늘과 똑같은 컨셉을 들고 나왔던 평가전들에서 좌측면을 담당하는 선수는 풀백인 김진수가 아니라 윙어인 황희찬이었습니다. 그리고 황희찬은 상대 풀백과의 1대1 경합 상황에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을 넘기는 컨셉에 잘 어울린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김진수에게 그와 같은 수준의 뭔가를 바라는 것이 일단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였습니다. 황희찬이 없는 상황에서 꺼낸 대안책이겠지만 아무래도 김진수의 어깨에 짐이 좀 무겁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반대편인 우측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단 권창훈이 1차적으로 측면 후방에 내려가면서 여길 작은 정우영이나 조규성이 맡게 되든가 아니면 전개가 약간 풀려서 권창훈이 측면으로 올라가게 되든가 이 세 명 모두가 측면에서 개인의 능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작업에 장점이 있는 선수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가전에서도 오른쪽은 풀백이 올라와서 맡아주도록 만든 거예요. 권창훈은 윙어로 나오더라도 항상 중앙 지향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게 만들었는데 그건 권창훈이 거기에서의 연계 플레이에서 장점을 발휘하는 선수이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일단 풀백인 김문환의 위치가 기본적으로 약간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창훈이 아예 측면으로 빠지는 그림이 종종 나왔고 이렇게 우측에서 볼이 풀리게 되더라도 자기의 장점이 활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작은 정우영이나 조규성이 측면으로 빠져도 이건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이건 벤투 감독도 전반전에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반전이 되자마자 이 부분에 바로 수정을 가했거든요. 일단 작은 정우영을 빼고 우측 윙어 자리에 나상호를 넣었는데요. 지난 우루과이전에서도 그랬지만 나상호는 우측면에서 뭔가를 보여줄 수가 있는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반전에 우측에 있던 권창훈은 중앙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기존의 4-2-3-1의 공미처럼 움직인다기보단 4-3-3의 좌측 중미에 더 가까워 보였어요. 나머지는 전반과 똑같았습니다. 김진수가 올라가면서 손흥민을 중앙으로 보내고 황인범과 권창훈이 적절하게 그 뒤에서 받쳐주거나 측면으로 나가 지원을 하는 식이었죠. 권창훈은 조금 있다가 이강인으로 교체됐는데 이강인이 이 자리에서 측면으로 지원을 나가면서 들어가자마자 도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득점 장면에서도 보시면 가장 우측을 맡는 선수가 나상호인 게 보이시죠? 볼 경합 때문에 손흥민이 지금 측면으로 많이 빠져 있긴 한데 이렇게 5명이 최전방을 형성하고 이렇게 3명이 그 뒤를 받치는 식으로 전술적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좌측에선 황희찬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지만 우측에선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역할과 어울리는 선수로 바뀐 셈이에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아쉬움이 느껴지더군요. 아예 처음부터 이런 라인업으로 들고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고생도 많이 했고 경기력도 참 좋았는데 결과물이 따라주지 않은 게 아직까지도 많이 아쉽습니다. 다음 포르투갈전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